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리논술 강사 박진아라고 합니다. 박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그 중위권 설명회거든요. 저희가 그 논술 전형에서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상위권이 이제 연고 서성한 거기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위권은 약술력 논술 보는 대학을 이제 하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중위권은 이제 남는 대학이 이제 다 중위권이에요. 그래서 중위권이 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중위권에서도 이제 상중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저희가 이제 좀 상위권으로 분류하는 대학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대 이렇게 되고요. 중위권에서 이제 중간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 대학은 숙명대, 숙명여대, 숭실대, 세종대,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중위권에서 좀 약간 이제 하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학이 이제 항공대, 단국대, 광운대, 성신여대, 카톨릭대 요 정도가 이제 중위권에 살짝 하위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옆에 이제 중앙대 창의형을 넣어놨는데 여기 이제 올해 신설된 전형이거든요. 이따가 도서 선생님께서 뭐 설명을 해주시나? 왜냐면은 저희가 중위권을 사실 중앙대를 상위권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PPT 얼핏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중앙대 창의형은 그 고3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고3인 게 아니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돼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중앙대 창의형 같은 경우는 우선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고 그리고 시험 범위가 미적이에요. 미적이라서 아마 이제 경희대, 이대, 건대 한 요 정도 쓰는 학생들이 이제 중앙대 창의형 고3들이 꽤 많이 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중위권에서 중간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수학은 잘해요. 수학은 잘하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2합 5를 못 맞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만 잘하는 경우인 거죠. 근데 2합 5를 못 맞추면 사실상 경희대, 이대, 건대, 동국대, 홍대가 다 2합 5라인이거든요. 그래서 2합 5를 못 맞추면 어쩔 수 없이 최저가 없는 학교로 섞어 써야 돼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뭐 시립대를 제일 예전에는 이제 연대를 썼지만 이제 연대가 과학논술이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학생들 연대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대 그리고 이제 가능한 게 이제 중앙대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요 라인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창의형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여기 경희대, 이화여대, 건대 여기랑 이제 같은 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시험 범위로 생각을 하면 시험 범위가 이제 기하 확통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학 잘하는데 이하 못 맞추는 학생, 그러면서 기하 확통까지 이제 공부 안 하겠다, 미적에 올인하겠다 한 학생은 이제 요 반에서도 이제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학은 이제 여기 있는 대학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중위권 전문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 근데 사실 상위권은 상위권 수업을 들어야 되고 중위권은 중위권 수업을 들어야 되고 하위권은 하위권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견 없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본인의 수준에 맞는 반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가 상위권 학생이 하위권 수업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데 뭐하러 그걸 들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냐면 중위권 학생이 중위권 수업을 듣지 않고 상위권 수업을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0명 중 한 5명은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상위권 수업을 듣거든요. 왜냐하면 상위권 수업이 논술로 얘기하면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이 상위권 수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유명하니까 어디서 들어봤으니까 이제 등록도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좀 좋은 대학도 많이 보냈으니까 많이 듣는 건데 애초에 그 반은 그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중위권은 살짝 배제돼요. 왜냐면 잘하는 애들 위주로 수업을 끌고 가기 때문에 걔네들이 합격을 하는 애들이고 또 잘하는 애들이 섞여 있으면 중위권 수업으로 하면 잘하는 애들은 되게 좀 재미없어요. 지겨워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수업, 상위권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상위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중위권은 어쩔 수 없이 좀 소외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수업을 들어요.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듣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젠가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1년 안에 끝이 나지 않으면 조금 무의미한 거잖아요. 상위권 수업 2, 3년 들을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중위권 학생들 꼭 중위권 수업을 들으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이유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가 성균관대는 물론 이제 기하 확통이 들어가진 않아요. 뭐 연대라든지 뭐 한양대라든지 서강대에서 요구하는 기하 확통의 수준과 중위권, 경희건동 홍에서 요구하는 기하 확통의 수준이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묶어서 수업하다 보면 계속 이제 그 상위권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수능도 하고 너무 이거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이제 기하 활동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인가. 당연히 깊이 있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좋죠. 하지만 이제 고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이제 경제적으로 써야 돼서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논술이 너무 지쳐요. 지치고 이제 어려워해서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한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중위권인데 기하 활동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추세가 좀 많이 쉬워지고 있는 추세라서 웬만하면 어렵게 안 내거든요. 근데 학교가 삐끗해서 어렵게 내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당락에 영향을 안 끼쳐요. 그러니까 다 같이 틀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딱 중위권에 필요한 기하 활동 그 수준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막 진도가 나간다기보다는 요 정도 꼭 알아야 돼. 여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맞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위권 그 논술액이 받으셨죠? 논술액이 뒤에 보면은 작년 합격자 평균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발표한 학교들을 저희가 실어놨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발표한 대학에 그 작년 합격자 성적을 실어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합격자 평균이 높아요. 합격자 평균이 높다라는 거는 학생들이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가 되게 많이 쉬워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쉬워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많이 이제 그 이제 기류에 올라탄 학교들이 있고 아직까지 좀 기류에 올라타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되게 문제가 많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어떤 어려운 사고 능력, 사고력 이런 걸 요구한다기보다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거를 잘 소화해냈는가, 그걸 시간에 잘 맞춰서 쓸 수 있는가 이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위권을 내가 시험을 치겠다? 그러면 쓸데없이 어려운 것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쓸 때 있는 어려운 데까지 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내용 막 풀면서 괴로워하고 아니 괴로워해서 본인이 그 정도 실력이 된다면 괴로워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학생들이 괴로워하다 끝이 나요. 그 단기간 안에 갑자기 실력이 막 2단계씩 올라가진 않거든요. 한 단계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위권 대학 수준의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 이 문제를 학교 컷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내느냐 이게 중요해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핵심 개념을 본인의 수준에 맞게 공부하며 채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념을 설명을 해요. 제가 이제 Y반도 수업하고 S반도 수업하고 H반도 하고 미적반도 되게 스펙트럼 넓게 하는데 설명하는 수준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반에 들어가면 그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서 체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각 반 수준에 맞게 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제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본인의 수준에 맞는 반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위권 학생.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고 어떤 학생인지 알아야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킬지가 나오는데 좀 가슴 아프지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학 중위권 학생들의 특징. 첫 번째, 개념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슨 얘기냐면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프죠? 근데 정말로 본인이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중위권 아니고 어떤 하위권 학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개념은 다 아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린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개념을 알면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알고 있는 거는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아 그렇다더라 라고 알지만 그 개념의 본질을 모르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냥 재미로 잠깐 볼게요. 미적 기하 확통을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알만한 제가 설명. 여기 선분 AB가 있어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뭐예요? 이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데 수직 이등분. 그럼 요거 이제 수직으로 지나겠죠. 그러면서 AB를 이등분 하겠죠. 학생들이 딱 거기까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AB를 수직 이등분 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수직 이등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놨거든요.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은 뭐냐면은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이 성질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 하면 말 그대로 아 수직 이등분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안 풀린대요. 안 풀리겠죠. 그 이름만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지만 이 성질들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거 쓰면 바로 풀리는데, 이거 쓰면 바로 풀리는데, 상위권 애들은 이거 알아요. 상위권 애들은 알고, 중위권 애들은 말 그대로. 수직 이등분 짜기 다 안다.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수직 이등분이 뭐야? 그러면 수직 이등분 하는 거지. 그거의 성질이 뭐야? 수직 이등분 하지. 그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수직 이등분 선의 성질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써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진짜 그 개념이 있는데 애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학원 다니면서 많이 들었지만 그 개념의 그 단어를 알고 그냥 뭐 읊으라니까 읊고 하지만 이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 이제 좀 놀리는 재미도 있고 해서 뭘 하냐면 정말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넣어놔요. 어렵지 않아요. 응용 안 해. 진짜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딱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딱 보여요. 진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과 개념을 모르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이 개념을 스킵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약간 놀리죠. 이걸 모르는 거는 진짜 개념 모르는 거라고. 근데 듣고 보니 본인도 그렇다는 걸 깨달아요. 이제 메타인지의 시작은 본인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모른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알려고 해요. 근데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면 아니까 그냥 이게 다 흘려들어요. 다 흘려듣기 때문에 계속 중위권입니다. 자, 두 번째, 절대 공부량의 부족.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수능 시험 범위가 줄다 보니까 수학 공부량 자체가 엄청 줄었어요. 전 예전에 정말 순진하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시험 범위가 미기화해서 점점 줄어서 미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3들이 이제 막 미적분의 천재가 되는구나. 애들이 진짜 미적분 진짜 잘하겠구나. 왜? 미적만 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량이 줄어드니까 절대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기하도 해야 되고 확통도 해야 되고 미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담스러워서 2학년 때까지 미기화를 다 끝내요. 그리고 3학년 내내 그걸 다시 막 복습을 해서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기하도 안 해도 되고 확통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미적도 3학년 때 슬슬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슬슬 시작하다 보니까 공부량이 되게 부족한데 본인이 수학 공부량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과생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과목 다 합친 것보다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다른 과목이랑 똑같이 해요. 뭐 국어 요만큼 하고 수학 요만큼 하고 뭐 이렇게 탐구 요만큼 하고 그렇게 해서 수학 늘긴 어려워요. 근데 수학 공부량이 부족한 건 체크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뭐 1시간에 뭐 3문제를 줬어요. 4문제를 줬어요. 제가 이거 적정량이야 라고 했는데 1시간 안에 3문제를 다 푸는 학생이 있고 1시간 안에 1문제 또는 2문제밖에 못 푸는 학생이 있어요. 절대 공부량은 그냥 속도에서 드러나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속도에서 차이가 나는 게 절대 공부량이다. 근데 저희 이제 지금 현재 미적반에 보면 학생이 약간 똘똘해요. 한때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공백이 좀 긴 것 같아요. 왜냐면 쓰는 거 보면 절대 헛소리 쓰지 않아요. 본인이 딱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해낸 거에 한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걔의 특징은 항상 절반밖에 못 풀어요. 왜냐면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좀 항상 안타깝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애는 문제를 보자마자 막 풀어요. 보면 다 틀린 답을 열심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틀렸다고 말을 못 해주고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약간 이러고 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푸는 애들은 일단 공부량은 많은 애들이에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한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공부량은 많지만 어쨌든 좀 잘 못하는 뭐 이런 케이스인 거죠. 본인이 알 거예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절대 공부량이 부족한 것이고 근데 어느 정도 수학은 절대 공부량을 채워줘야 돼요. 공부량도 채우고 이제 그 다음에 사고력도 채우고 자, 그 다음에 느낌으로 진행하는 유형 정말 많죠. 그리고 왜냐면은 우리가 수능 문제는 대충 이렇지 않을까? 왜? 5개 중에 답을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어떤 애는 시간이 많나 봐요. 하나씩 넣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논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수능은 예를 드나 일반화해서 문제 푸나 어차피 답은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던 애들이 논술이 오면 되게 많이 버거워요. 계속 예를 들거든요. 예를 드는데 답이 나오는데 왜 안 되냐요? 안 되죠. 그건 그 예에서만 되는 거고 일반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낌으로 진행해서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3등급까지는 올라와요. 열심히 하면 3등급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느낌만으로는 그 1등급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부모님들이 이제 사실은 뭐 수학을 뭐 한때 잘 하셨겠지만 지금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비교를 하면 느낌만으로 이제 수학 문제 푼다라는 거는 영어에서 단어만 외워서 영어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고 단어가 막 이게 나왔으니까 정황상 이런 상황이겠구나. 단어가 막 나왔으니까 정황상 이런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영어 문제 푸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1등급 나오긴 어려워요. 왜냐면 문장의 구조를 모르고 단어만을 나열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만으로 푼다라는 건. 자, 그 다음에 4번 요 암기식 문제풀이. 요거 또 뭐 어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수능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이게 문제 유형이란 게 있어서 그 유형을 막 습득하다 보면 대충 이렇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유형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특이한데 분명히 학생이 3등급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3등급인 학생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예제 유제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3등급인데 이걸 못 푸냐라고 했더니 수능엔 이런 게 안 나온대요. 아니, 그치. 수능에 이렇게 기본적인 건 안 나오겠지. 근데 이 기본을 건너뛰고 이 문제 풀이로 이제 어느 정도 3등급을 끌어올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에 오면 바로 티가 나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개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학생들이 조급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얘기는 하거든요. 너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 개념 공부해야 된다. 할 때가 아니다. 개념 공부해야 된다. 근데 본인이 그거를 진짜 진심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개념 공부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암기식으로 문제 푼다라는 거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거든요. 내용도 모르는데 암기로 3등급이 나오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래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조금 더딜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은 따라잡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아니 나 3등급 나오는데 왜 3등급 나오는데 개념 너무 귀찮아. 이미 그게 개념을 스킵하는 게 습관이 된 학생들은 사실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못 고치면 그냥 논술하지 말고 그냥 수능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수능은 정말 그 개념의 본질을 아는지를 체크하는 문제를 내는 거지 어떤 테크닉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제가 5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했는데 5번은 뭐냐면 안타깝지만 원래 타고나게 수학적 사고력이 조금 약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운동신경이란 것도 운동신경을 타고 나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듯이 조금 이제 부족한 학생들이 이제 중위권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잘 보완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뭐 단계별 계단식 접근과 반복 심화 시스템이라고 적어놨는데 우선 수업 시간에 논술, 빈출 개념을 정리를 해줘요. 이제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5개념들, 너네가 이 5개념을 왜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모른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되게 쉬운 문제들을 넣고 내가 모르는구나 인정하게 만든 다음에 원래 개념은 이런 거야. 근데 너네가 5개념을 갖게 되는 이유, 그리고 관련 개념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5개념을 갖게 되는 이유는 아까 암기식 문제 풀이처럼 문제 위주로 풀다 보니까 그래요.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학생들이 요즘 이제 극한 배우고 있거든요. 극한 나오면 모르실 것 같은데 자, 얘가 1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이거 2개 똑같이 생기면 1이다 라고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극한값 뭐게요? 이 똑같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 2 해주고 여기 2 곱해줘서 똑같이 생기니까 요게 2다 라고. 이게 수능 문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논술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 논술 문제랑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뭐게요? 그쵸? 여기서 1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이거 사실 어머니도 이게 까먹으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데 요거의 극한값 0이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많은 학생이 1이라고 대답해요. 왜 1이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거 똑같이 생기면 1이라고. 이거 똑같이 생기면 1이라고. 수능 문제 자체가 뭐를 훈련시키냐면 여기를 이제 똑같이 맞추는 이게 지금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거 생긴 것만 똑같은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사실 극한은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때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수능 문제 자체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체화가 돼서 이런가 보다라고 끌고 가요. 근데 사실은 얘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전혀 다른 얘기죠. 이거랑 이거는.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학생들이 어떤 단원에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5개념이 잘 없는데 중위권 학생들은 5개념이 정말 많거든요.
오기념을 갖는 이유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왜 오기념을 갖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왜 안 풀리는지, 그리고 원래 올바른 개념은 무엇인지, 이 문제가 뭐를 보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문제에 적용을 시킵니다. 자, 이제 개념은 이거야 라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하는데, 이제 반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상위권 반은 사실 바로 실전 문제로 가고, 좀 중위권 반은 이제 개념 문제 한번 풀고 이제 한 단계 더 위에 문제 풀고, 조금 더 이제 중하위권 반은 이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문제를 좀 나눠서 학생들이 갑자기 3단계 문제를 보면 좀 어려워하지만 1단계 한번 풀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2단계 풀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3단계 풀면서 3단계 이제 풀 수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는데 3단계 풀면서 어느 정도 아, 이제 내가 이 개념 확실히 알겠다. 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모의논술 시험 치면서 이제 하고요. 저의 이제 모의논술의 특징은 그날 배운 거를 치긴 치는데 절반만 쳐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풀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 이 내용을 배웠어. 근데 이제 배운 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소화해내는 학생도 있지만 사실 중위권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중위권은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치고 싶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그날 배운 거 그날 치라고 하면.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도 조금 치지만 그 다음 주에 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내가 이걸 못 풀었다? 그러면 복습을 안 한 거예요. 복습을 안 한 걸 이제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복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반 수준 자체가 안 맞거나 아예 못 알아들었거나. 그래서 이제 모의논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고요. 저는 중위권 H반과 미적반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7, 8, 9, 11주 동안 10일에 수업을 해요. 우선 1, 2강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이제 논술 문제가 이제 수능 문제와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테크닉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초반에 다루고요. 그다음 미적분 3, 4, 5, 6, 4강 진행하고, 사실 미적분이 할 거는 많지만 이 11주 안에 기하도 하고 확통도 해야 돼서 여기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그 빈출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출 개념을 모든 선생님이 다 정리해 주시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엄청 꼬아서 내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어차피 수학에서 본질은 정해져 있어요. 그 개념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꼬아서 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똑같이 내도 애들이 다 틀려요. 이 모르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거 집중적으로 정리하고요. 그다음 기하는 3강,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는 2강,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기확 다 훑고 지나간다. 그래서 미분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적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기하 확통을 하지 않는 반이죠. 그래서 12주 동안 이제 미적분이 진행이 되는데 미적분만 나온다기보다는 사실 논술 문제에 도형, 이게 뭐 수열, 그리고 삼각함수 이런 단원들도 나오기 때문에 앞에 3강은 이제 삼각함수, 도형, 수열 진도 나가고요. 그다음 4, 5, 6 미분하고 좀 적분. 중위권 학생들이 적분이 되게 약해요. 아마 지금 기말고사로 적분을 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적분을 본다라는 건 적분이 지금 거의 제대로 하는 게 처음일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논술을 가는 거라서 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적분 좀 오래 하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확통 파트가 아니라 수학 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내요. 그럼 학생들이 당황해요. 왜냐면은 이 확통이 아닌데 왜 경우의 수가 나왔지 하는데 경우의 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해서 마무리하고요. 제 수업은 이제 뭐 주제 강의 1시간 40분, 그리고 실전 모의 논술 이 시간에 이제 대면 첨삭, 숙제 검사, 질의응답 1시간 40분 진행하고, 그리고 해설 30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위권 학생들에게 수리 논술은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냐면은 내가 감각적으로 풀었던 거 있죠. 아까 느낌적으로 풀었던 거. 잔인하지만 내가 문제를 풀임에 있어서 본인의 실력이 어디인지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수리 논술이에요. 사실 수능이라는 거는 답이 맞으면 아 맞았구나, 내가 아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개념을 정확히 알았으면 3등급 아닐 거예요. 정말 개념을 정확히 알았으면 1, 2등급이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제 3등급이라는 거는 사실 모르지만 느낌만으로 문제 풀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거를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쓰면서 알아요.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풀리지? 해서 들으면 정말 별거 아닌데 왜 내 스스로 안 풀리지? 그렇게 쓰면서
본인의 실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애들이 정리 정도를 생각보다 못해요. 3등급 애들이 정리 정도를 못하는데 제가 왜 못하는가 봤더니 정리 정도는 안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3등급은. 그러니까 딱 정리 정도는 안 해도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만 계속 풀었던 거예요. 근데 논술이라는 거는 일반 수능보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뭘 구해야 되지? 라고 이제 좀 어지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서 이 전체적인 그 윤곽을 잡는 것이 수학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리 논술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공부할 때 정리해서 쓰는 학생들이 되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하지 않고 식만 딱딱딱 동서남북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수리 논술하면서 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대면 첨삭 같은 경우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대면 첨삭의 장점이 있고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대면 첨삭의 장점이 있는데 이제 보통 그냥 이게 서면 첨삭만 하면 맞다 틀리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라고 적어주는데 이 시험지를 보면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중위권 학생들은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보면 얘는 그냥 틀렸어가 아니라 이 개념 자체를 지금 헷갈리고 있네. 얘는 이것 자체를 아예 무슨 상황인지 문제 자체 이해를 잘못했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본인은 또 진짜 재밌는 거 2번 틀려서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맞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본인의 그 모든 실력 자체를 저희한테 낱낱이 보여주는 게 수리 논술이에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보면서 학생들이 부족한 점,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어디가 부족한지 다시 피드백 줘서 조금 더 탄탄하게 수학 기본기를 다질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서 상담은 8월 17일에서 8월 31일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원서 상담은 학생들의 답안지를 토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방학 하는 답안지 다 스캔 떠가지고 그 상담 전날에 다시 다 봐요. 목표 대학 그리고 육모 성적 그리고 학생의 답안지를 다 비교해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어디를 쓰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약간 부끄러운 말인데 진짜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자기는 여대는 진짜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중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학교는 꼭 공학을 가고 싶대요. 제가 진짜 걔한테 제발 사정해가지고 그 여대 하나만 쓰자고 성신여대 하나만 쓰자고 해서 정말 하나만 쓰자 성신여대 딱 하나 썼거든요. 성신여대 한 개 붙었어요. 너무 좋아서 가더라고요. 여중여고 싫다고 했는데 대학 안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그 딱 예비 1번으로 막 그렇게 바들바들 떨다가 딱 붙어서 가서 그래 그리고 내가 쓰라고 했지 막 이랬는데 네 이러고 말던데 어쨌든 그냥 물론 학생들한테 어디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주는데 그 원서 상담은 저도 학생들이 이제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진짜 합격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무조건 낮춰서 합격시키고 싶진 않아요. 낮춰서 합격시키면 본인도 만족도가 덜하고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력에서 이제 최대한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대학으로 최대한 제가 열심히 답안지를 분석해서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 요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